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스웨덴 고텐버그에 있는 월드 오브 볼보 뮤지엄 새로 문을 연 겁니다. 작년에 문을 열었죠. 볼보 뮤지엄 예전에 있었던 데는 한 2번 가봤는데 여기로 옮기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덴마크 아주 유명한 건축가 분께서 나무를 형상화한 컨셉이다. 가운데 나무로 된 기둥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건축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시고, 안에 볼보의 역사를 대변하는 엄청난 차들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가시죠. 띠리링. 어제 여기서 오프닝만 찍고 나머지는 다 파일을 날려서 다시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월드 오브 볼보 안쪽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나무를 형상화한 층고가 70m짜리로 되어 있고, 겉에서 좀 햇빛 같은 것들이 되게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이 밖에서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전면 다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구에 보시면은 볼보 아마존이라는 경찰차가 있고, 1956년인가? 이때 나왔는데, 그때 3전식 안전벨트가 세계 최초로 장착된 차 3전식 안전벨트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여기 안전벨트 고리도 있고, 이때는 이제 3전식 안전벨트가 옵션이었습니다. 이거는 경찰차에서 아마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요거는 경찰차로 썼는데, 이때 당시는 안전벨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 목을 이렇게 좀 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 어깨가 불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안전벨트 옵션을 장착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볼보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볼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1933년도에 나온 PV655라는 차입니다. 1930년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귀족이었죠. 평민들은 그냥 말이나 마차나 뭐 이런 거를 타고 다니고, 이때 볼보는 영국제나 프랑스제 차들보다도 가격이 비쌌어요. 생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30년대의 자동차 그 양식들을 다 갖고 있죠. 바퀴를 감싸는 팬더랑 엔진 후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롱 후드기 때문에 본닛이 양쪽으로 열려서 가운데 크롬 도금 라인이 쫙 있고,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분리형 별도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백태 타이어는 약간 이제 고급차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깜빡입니다. 깜빡인데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트렁크는 가죽과 나무와 뭐 이런 걸로 만든 트렁크를 차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그리고 이제 점점 자동차 시대가 진화할수록 이게 한 덩어리로 바뀌는 게 자동차 디자인의 진화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2박스나 3박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바닥에 배터리 깔고 바닥에 전기모터 들어가고 그냥 원박스로 이렇게 덩어리가 계속 단순화되는 게 자동차 디자인의 진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 보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본격적인 전시를 이제 옮겨가시죠. 계단에서 앉아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러는 공간이 있고요. 마치 그 현대자동차 고향 모터 스튜디오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더 월드 오브 볼보입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이제 본격적인 전시가 시작이 됐는데, 볼보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에 있다라는 주제로 만든 설치미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브랜드라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하면서, 왜 북유럽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중시하느냐, 안전을 중시하느냐, 요걸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 되면은 한 달 동안 해가 뜨지 않는 시기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위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아빠도 일하러 안 나가고 그냥 추워서 집 안에 난로 켜놓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오디오도 발달하게 되고, 한 달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조명을 하루 종일 켜다 보니까 눈의 피로를 좀 줄여주는 반사식 조명 같은 것도 이제 익숙하게 하게 되고, 또 백야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기간도 있잖아요. 백야 때는 또 빛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달하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같은 거를 좀 중시해서 계절마다 좀 인테리어 분위기를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집을 꾸미는 이케아 이런 것들도 발달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여튼 사람을 상당히 중시한다. 요 스토리들이 다 하나하나 볼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진짜 볼보 덕분에 살았어요 라는 분들의 증언들 같은 거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927년에 볼보가 처음 생길 때 볼보를 만든 분이 직접 썼던 집기들, 책상과 의자 뭐 이런 것들, 사무실 분위기 그대로 이제 꾸며놨고요. 그리고 볼보는 베어링 회사에서 시작된 약간 스타트업 회사 같은 데였어요. 베어링 회사 직원이 우리 그냥 베어링만 자동차 회사가 납품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차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이제 볼보 구루다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회사 이름을 쓰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만든 OV4라는 그런 차고요. 스웨덴도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됐다라는 그 지점에 있는 차인데, 성능도 괜찮고 뭐 만듦새도 괜찮고 그런데 가격이 비싸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볼보라는 회사 이름과 이제 철을 상징하는 볼보
볼보 아이언 마크를 이때부터도 라디에이터 그레이를 딱 가로지르게 이렇게 딱 해놨는데 처음부터 라디에이터 그레이를 가로지르는 그래픽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아이언 마크를 가운데 늘려다 보니까 이렇게 넣기 시작한 게 볼보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된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프랑스제 수입차, 뭐 영국제 수입차 이런 차에 비해서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엔진과 차대 뭐 이런 걸 가지고 상용차부터 만들자. 그래서 엔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똑같은 건데 뒤에를 요건 트럭으로 만들고 요건 뒤를 다 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 버스로 만든 거죠. 이때 당시는 나무가 가장 가볍고 강하게 만드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차체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때 당시 뭐 스테이션 웨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나무로 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무로 이 짐칸 짜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PV 뭐 655, 654 뭐 이런 차들 럭셔리 카들을 이제 만들어서 스웨덴 차도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프랑스 차나 영국 럭셔리 카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다 분리, 펜더나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30년대고요. 요게 44년식인데 요때부터 이제 헤드램프나 펜더나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덩어리가 점점 이렇게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구에서 보셨던 아마존이라는 차, 이게 3점식 안전벨트가 최초로 들어간 차. 요거는 일반용으로 팔렸던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안전벨트 옵션이었는데 다들 선택을 안 했다. 그리고 볼보는 이제 엔진 만드는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건설 기계라든가 트럭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고 있었고요. 1930년대에는 저런 럭셔리 카들, 귀족들이 타는 차들이었지만 이제 40년대, 5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스웨덴의 가족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차를 만들어야겠다. 그거는 RV 타입의 스테이션 웨건이지 해가지고 1950년대 듀엣이라는 차, 요게 스웨덴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차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볼보가 웨건의 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6년도에 나온 145라는 차에도 이제 웨건 스타일로 만들고, 요 145라는 요 모델부터 볼보가 네이밍을 좀 체계를 갖춥니다. 1이 이제 세대수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는 4기통 엔진, 그 다음에 5는 문짝의 개수. 지금 문짝이 5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2450, 240. 저건 2세대의 4기통 엔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짝 개수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한상이 많아서 그런지 이때부터 또 그냥 공으로 하더라고요. 네, 요것도 웨건형 모델. 네, 요런 그냥 세단이나 웨건이나 이런 모델들만 매장에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장으로 선뜻 안 들어와. 뭔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도 스포츠카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생긴 스포츠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쉐보레 콜벳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비슷하게 플라스틱 바디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50년대네요. 1950년대 몇 대 안 만들고 요거는 이제 약간 실패한 역사에만 남아있는 모델이고, 요거 이제 실패하고 나서 제대로 만든 게 P1800이라는 쿠페를 만듭니다. 61년도에 P1800이라는 예, 멋있는 약간 에스톤 마틴 느낌이 나는 그 이탈리아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맡겨서 완성된 차라서 그때 당시 뭐 란치아나 알파 로메오나 그런 차의 그 취향이 좀 있죠. 당시 유행하던 이탈리아 스포츠카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차라 그래요. 미국에서 무슨 교사하시는 분이 타던 차인데 미국 전역을 여러 군데 여행을 하면서 500만 킬로를 누적 마일리지를 했던 그런 약간 역사적인 차라고 합니다. 미디어 오토. 볼보가 그때 당시 네덜란드에 있는 다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프랑스 르노랑 조금 관련이 있어서 르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가 소형차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볼보가 좀 작은 차도 만들기 시작한 게 이렇게 생긴 차를 만들었습니다. 볼보 360, 1976년도 이런 해치백 스타일의 투도 해치백, 유럽의 작은 골목길을 달릴 수 있는 이런 소형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1970년대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작은 차에 눈을 돌리고 기름 덜 먹는 차에 눈을 돌리고 이러던 시대랑 잘 맞아서 네덜란드 다프를 인수하고 뭐 이러면서 작은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 차는 프로토타입이에요. VESC, 볼보 익스페리멘탈 세이프티 카. 볼보의 안전보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용 차입니다. 그래서 범퍼, 시속 80km에서 충돌을 해도 끄떡없게 이렇게 만든 고성능 범퍼가 앞에 쭉 나와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드 몰딩도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실내를 보시면은 뒷좌석에서도 상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에어백은 아니지만 쿠션이 있었고, 저 동반석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쿠션 같은 게 있죠. 사고가 나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브라운관 TV가 있잖아요. 미쓰비시 일렉트로닉에서 공급하는 저 가운데 화면이 뒤에 카메라랑 연결이 돼서 뒤에 그 주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보의 안전 컨셉을 연구하기 위한 차였어요. 자, 그리고 이거 1976년도에 이때도 이제 오일 쇼크 뭐 이런 거 나면서 전
전기차가 필요할 거야. 그래가지고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일렉트릭 프로토타입. 딱 2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여기 전시가 돼 있습니다. 양산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뭐 전기모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거리 주행까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때 그냥 도시에서 간단하게 탈 수 있는 그 시티 커뮤터, 우유 배달이라든가 뭐 신문 배달이라든가 이런 배달을 할 수 있는 차로 전기차 컨셉. 요거는 지금 4명이 탈 수 있는 4인용이었고요. 요거 외에 이제 배달용 차로도 한 대 더 만들었는데 그 차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지금 요 한 대 남아있는 거를 여기 전시를 하겠습니다. 볼보가 최초로 만든 1976년도에 만든 전기차. 그리고 요거는 92년도에 만든 컨셉트카예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만들었던 차고 요게 나중에 S80의 디자인으로 연결이 됐죠. 그때 당시 차들은 다 저렇게 범퍼가 다 이렇게 우레탄 범퍼가 앞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범퍼가 있어야지 안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범퍼가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요 범퍼를 잘 보시면은 사람을 쳤을 때 이렇게 치면은 이게 그냥 무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 사고가 났을 때 툭 쳐도 그냥 관절이 부러지는 이런 것 때문에 보행자를 좀 보호해야 돼 해서 범퍼를 돌출시키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초반에 디자인 나왔을 때는 욕을 좀 먹었죠. 범퍼가 어떻게 튀어나와 있지 않냐. 근데 이게 사람을 쳤을 때도 골절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이때 92년도에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쑥 빠지기 때문에 이쪽을 부딪히면은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옆으로. 그래서 여기는 범퍼를 약간 둬서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호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이 앞모습이 90년대 말에 나온 볼보 S80 세단 그리고 S60 세단의 디자인의 기초가 된 차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어깨 라인을 이렇게 강조한 것도 볼보의 예전 차들이 이런 숄더 라인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어서 문짝 두께가 두툼해야지 측면 충돌에서도 승객을 보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깨 라인도 이렇게 강조한 게 이제 안전의 볼보의 아이덴티티가 됐었던 그런 차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기술보다는 이 디자인적인 요 느낌이 한 2000년대 넘어서면서 볼보만의 그 안전을 위한 디자인을 대변해줬었던 그런 컨셉트카고요. 요 YCC는 이제 2000년도부터 여성 운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볼보에 있는 여자 디자이너들한테 너희들이 탈 수 있는 여자를 위한 차를 디자인해봐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내를 보시면은 요 실내 헤드레스트를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빗머리를 포니테일로 묶는 여자들, 뒤에 머리를 묶는 여자들이 헤드레스트에서도 편안하게 머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를 양쪽으로 나뉘어 놓은 게 특징이고요. 시트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약간 꽃무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시트 커버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쇼핑을 하거나 그랬을 때 뒤에 짐을 놓는 그런 행태에 기인해서 뒷좌석에 바닥판을 이렇게 영화 의자처럼 이렇게 들쳐서 짐을 쉽게 실을 수 있고 트렁크도 이렇게 돼 있는데 뒷유리 창을 요 밑에까지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려서 후방 시야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좋게 한 것도 운전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차라고 해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볼보 C30이라는 투도 해치백 요게 이제 양산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볼보죠. 가장 볼보다운 볼보 760 우리가 각볼보 그러는 760 뭐 850 뭐 940 80년대 90년대 볼보 요게 진짜 튼튼한 볼보죠. 세븐업으로 7대 쌓아놓고 광고하고 막 이랬던 볼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굴러다닙니다. 철판을 탁탁탁 그냥 착착 접어서 겉에서 봐도 튼튼해 보이고요. 실내도 이렇게 보세요. 실내도 그냥 튼튼하고 든든하게 그냥 디자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850은 이제 760보다 더 윗급인데 760이랑 940 이런 차들은 후륜구동인데 요거는 이제 그때 전륜구동으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륜구동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실내 공간도 더 넓게 뽑을 수 있다.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잘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전륜구동으로 많이 돌았을 때 볼보도 그때 850은 전륜구동으로 하고 또 5기통 엔진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5기통 터보 엔진. 4기통보다 부드럽고 6기통보다는 조금 거칠지만 4기통 특유의 그런 거친 느낌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해소시킨. 그리고 이제 전륜구동으로 요 엔진을 이렇게 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6기통까지는 못 넣고 해서 이제 5기통 엔진으로 넣어서 좀 6기통스러운 그런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고성능 이런 것까지도 챙겨 넣은 그런 차입니다. 미디어 오토. 자, 그리고 월드 오브 볼보는 그냥 볼보 승용차, 그러니까 볼보 카스와 볼보 상용차 건설기계 이게 법인이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볼보 상용차는 지리자동차 그룹이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볼보 상용차라든가 볼보 건설기계 이거는 지금 뭐 볼보에서 소유하고 있죠. 스웨덴 회사죠. 국적도 다르고 뭐 이러지만 월드 오브 볼보, 볼보 뮤지엄은 서로 협력해서 볼보 승용차와 볼보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좀 저쪽에 보면은 포크레인도 있고 그래요. 사실 포크레인 역사까지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은 막 삼성중공업도 나오고 그러죠.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가 전 세계의 이 마켓시어가 상당한 그 삼성중공업의 포크레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포크레인 업계의 거물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프랑스 쪽 포크레인 같은 거를 뭐 조립 생산하고 뭐 이러던 수준이었는데 이런 건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30년대 디자인이잖아요. 30년대 디자인 중에 좀 혁신적인 게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와 이런 팬더 이런 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30년대는 다 분리되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되게 혁신적인 디자인이고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이고 그리고 30년대는 다 평면율인데 요거를 약간 V자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공기역학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엉덩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공기역학적인 거 좀 챙겨 넣고 뒤에 유리도 두 개로 분리해서 조금 더 이제 곡면으로 이렇게 디자인했었던 1930년대로서는 상당히 좀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차고요. 볼보는 영국의 투어링카 레이스에 다들 쿠페나 뭐 세단 정도로 막 경주를 할 때 외건으로 경주 출전을 시켜서 경기 성적도 꽤 괜찮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볼보의 그 경찰차, 소방차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놨네요. 바닷가에 약간 레스큐 차로 이거는 컨셉트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V90으로 만든 외건형 앰뷸런스 그리고 요런 XC60 경찰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월드 오브 볼보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겉핥기식으로는 다 보셨을 겁니다. 스웨덴 월드 오브 볼보 가기 전에 요 정도만 예습해가지고 가시면은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월드 오브 볼보 관련 영상 중에는 아마 가장 정보가 많지 않을까. 월드 오브 볼보를 만약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예태보리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은요, 요 영상을 꼭 보고 월드 오브 볼보를 가시면은 훨씬 더 쉽게 월드 오브 볼보 전시 뮤지엄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스웨덴 예태보리에서 월드 오브 볼보 뮤지엄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두 번째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딱 빠져가지고 이거 파일 이거 날려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